The interesting thing is the world's never seen this. So we don't know, people don't see what's coming. Donc, il faut bien avoir conscience que c'est un problème, c'est une question, c'est un enjeu mondial. Aucun pays ne va échapper à cette question. 빠르게 늙어가는 세계. 그보다 더 빠르게 늙어가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지금 동아시아는 고령화 쇼크에 흔들리고 있다. 아름다운 해변과 1년 내내 따뜻한 날씨를 자랑하는 미국 플로리다. 우리는 이곳에서 곧 다가올 인류의 미래를 볼 수 있다. 해변을 가득 채운 백발의 노인들. 플로리다는 전체 인구 가운데 20%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얘기다. Well, I work during the week, even though I'm 78, and Saturdays and Sundays are my exercise days, and I'm planning on doing my 20th marathon in Honolulu for my 80th birthday. 플로리다의 한 양로원에서 변화는 좀 더 분명하게 느껴진다. 1948년에 문을 연 파인즈 양로원에는 노인 200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노인들의 건강 상태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다. 100세를 넘기고도 큰 무리 없이 생활하는 장수 노인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Good. How old are you? How old are How you? old? Are you going to be 101 this month? Be 102. 102 this month. 인간 수명이 늘어난 것은 인류의 진보이자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Right on the horizon. That's what you're going to do now. Life is beautiful. Every day is a gift. It used to be most people moved into assisted living around 65, 70. Today, the average age is more like 85 to 90 when they come into assisted living. So they're staying home longer. And part of that has to do with being able to stay stronger, and we do that with our rehab department. The longevity, we have probably 10 or 12 people that are well into their 100s here. 하지만 젊은이보다 노인이 더 많아질 미래, 그것은 지금껏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인구 구조다. 세계 평균 수명은 현재 약 70세, 선진국들은 이미 80세를 훌쩍 넘겼다. 2050년이면 세계 노인 인구는 15.6%에 이른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은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곳이다. 도시의 풍경은 이미 달라지고 있다. 고지대 마을엔 노인들을 위한 모노레일이 등장했다.
다리가 아픈 노인들이 너무 많았어. 너무 고지대고 너무 고지대랐어. 계단이 많아갖고 너무 고지대랐어. 부산은 올해 국내 대도시 중 최초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골목엔 아이들 울음소리가 끊어진 지 오래다. 제가 30대는 정말로 울음소리가 많이 났지.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된 지가 한 20년 되겠지. 전부 다 뭐 이런 나이들이 많으니까 없고 손주들도 오는 집도 없어요. 근데 그 골목에서 손주는 우리 집밖에 없어요 지금. 1995년 개교한 부산 절영초등학교는 당시 이 일대 초등학교의 학급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 지금은 학급당 12명 정도가 공부를 한다. 개교 20년 만의 일이다. 이게 96년 2월 1회 졸업생들의 앨범이거든요. 세 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16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2014학년도 2월 졸업생입니다. 요 학생들이죠, 다죠. 네, 전체 졸업생. 전체 졸업생이죠. 졸업생 총 22명, 5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아이들이 가득해야 할 교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5년간 부산 지역 초등학생 수는 20%가 넘게 줄어들었다.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무섭게 빨라지고 있다. 지금 추세대로면 2026년 우리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인구 구조와 경제 전망 전문가 해리 덴트. 그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인구 절벽. 한 세대의 인구가 절벽처럼 떨어져 소비가 줄고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So this shows the rise of the massive baby boom in spending. It shows that Korea is kind of plateauing here between 2010 and 18, and then your spending and the growth of your economy will fall off. If your workforce contracts because too many people leave and not enough young people come in, if your workforce is getting smaller, how's your economy going to grow? How are you going to continue to be able to export goods to other countries, which Korea is so good at? So it's a huge challenge, and it's going to be bigger for East Asia. 동아시아의 세 나라, 한국, 중국, 일본의 고령화는 이미 세계 평균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머지않아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일본 도쿄 인근의 한 도립 아파트. 1980년대 건립된 이 아파트는 1800세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인이다. 단지 내에선 종종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다. こちらの方なんですが、4日前にお一人で住んでらっしゃってて、それでお風呂に入ろうとしてそのまま、倒れてしまったという形でお亡くなりになった方ですね。 한 해 일본 노인 약 3만 명이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다. 이 아파트 노인 자치회는 매일 아침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을 방문한다.
吉田です。小笠原さんです。はい。お元気はいいんですが、やっぱしね。体が不自由なんですから。にお世話になってます。 아침마다 노인들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잠깐이지만 말벗이 되어준다. 娘と一緒だったんですけど、結婚して静岡県に行ってます。ですからこういう頼りなんです。こういう声かけていただく見守りの方。 이제 노인들 스스로 노인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4年前ぐらいにやっぱり孤独死があって、やっぱりこの団地から孤独死を出しち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毎日朝見守っています。 아파트 단지 내 노인 회관에는 하루 종일 방문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노인들은 이곳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이들을 보살펴줄 젊은 사람은 마을을 떠난 지 오래다. 홀로 남은 노인들은 고독사와 질병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高齢者が今何を一番心配しているかで、一つはやっぱり、孤独死の心配、2つ目は認知症の不安、3つ目は病気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不安。今日本では高齢者4人に1人が認知症なんですね。でうちの団地もやっぱり250から300人の認知症の患者が出ることは間違いないので、それを止めることはできませんから。 도쿄에서 불과 40분 거리, 다마 신도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다마시는 1970년대 도쿄 도심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건설됐다. 그런데 대낮에도 사람이 드물다. 白いカーテンをしてあったり、紙が貼ってあったり、要するに直射日光が入らないようになっているところはもうみんな空き家ですね。もうそこなんかは、何もやってませんけど、これ多分全50棟ぐらいあるうち 4つか5つしか入ってないですよね。 15층짜리 아파트 한 동에 사람이 사는 집은 5곳. 그나마 혼자 사는 노인이 대부분이다. 뭐, ここは空き家ですよね。で、ここも空いていると。ここは入居されてます。人がいます。で、お隣のこっちはもうまた空き家ですね。この鍵がかかってます。 한때 중산층의 보금자리였던 다마시. 하지만 장기 불황에 저출산 고령화로 주택 수요마저 줄면서 유령 도시가 되고 말았다. 80年代、90年代のバブルが崩壊するまではこんなところも不動産価格はもちろん上がり続けました。ただもうその後はバブル崩壊で、20何年不動産価格下がり続け、そのうち世帯数人口が減り、高齢化も始まりということで、今はもうこんな風に空き家だらけになってしまって。 퇴근 시간, 상점가는 고요하기만 하다. 그동안 12만 명이 도시를 빠져나가고 상가 3분의 1이 문을 닫았다. 今住んでる方々がもうどんどん年取るだけですから、本当にオールタウン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よね。でやがては再活ができなければスラムになるということはまあ言え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よね。 밤이 되어도 불빛이 드문 다마시. 초고령 사회 일본의 어두운 초상이다. 지난해 일본의 한 언론에 놀라운 기사가 실렸다. 인구 감소로 2040년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523개가 사라진다는 내용이다. 소멸할 지자체의 명단까지 공개돼 일본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마스다 전 총무상. 그는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되면 지방도시 1,800개 가운데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生まれてくる子どもの数が日本全体で少ない中で途中で地方都市から東京に集まっちゃう。で東京に若い人が集まるとそこでいっぱいまた出産すればいいけどなかなか結婚しづらいっていうことがあるんで、だから若者はさらに減っていきますから、日本は滅びるんではないかと。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 사람 많은 중국엔 노인도 많다. 60세 이상 인구만 2억 명이 넘는다. 중국의 고령화는 사실 예견된 것이다. 베이징 한 식당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아빠, 永远年轻，笑口常开，三鞠躬。好，二位新人来。 많은 하객들의 축하 속에 신랑 신부는 행복한 출발을 약속한다. 그거만 身体健康，身体健康。笑容。身体健康，万事如意。 예식이 끝난 후 가족 사진 촬영. 그런데 신랑 신부와 양쪽 부모가 가족의 전부다. 1979년 이후 시행된 한자녀 운동의 결과다. 이른바 421 가정. 이 숫자는 빠르게 늙어가는 중국을 상징한다. 不管是421还是422，那我老龄化的问题是比较突出的。毕竟你面对的是这个4个老人嘛。那么我觉得我们面临的问题呢还是相对比较严峻的。老龄化来了，这个问题呢确实是我们非常棘手的一个社会问题，也是政府这个需要解决的一个问题。 베이징 인근 옌다. 노인을 위한 대규모 실버타운 단지가 들어서 있다. 최근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 인근에 노인용 주거시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그만큼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3년) 전에 실버타운에 입주한 이 부부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이곳을 선택했다. 原来啊没有意识到，原来感到怕孤独，后来到了这儿之后啊，不但不孤独，而且比过去更开心，心里头更踏实，更放心了。 하지만 떨어져 있는 자식이 그리운 건 숨길 수가 없다.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 부부는 화상통화로 안부를 물을 뿐 부모를 직접 모실 수가 없다. 팔순을 넘긴 부부는 시설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他们顶多这不刚才说了，他们4月份啊又来探亲看我们，大概探亲也就1年1次吧，1年1次到2次，最多2次吧，365天怎么办？所以还是靠着养老机构。 앞으로 421 가정, 즉 한자녀 가정의 부모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기가 되면 이런 시설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我们就是准备呢，就是不断继续的丰富我们的养老产品，然后呢，继续不断的提高我们的服务质量，真正把我们在这个医养结合方面的特色，继续的把它做大做强，既要成规模，也要上档次。 지난 30년 중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그 원동력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이다. 그동안 중국은 사회가 부양해야 할 인구보다 생산 인구가 훨씬 많았다. 이른바 인구 보너스, 인구 홍리의 시대였던 것이다. 그런데 변화가 시작됐다. 앞으로 불과 15년 후면 60세 이상 중국 인구는 3억 4,500만 명, 미국 전체 인구보다도 많아진다. 随着我们这个50年代、60年代人口出生高峰的人口逐渐进入老年人口，那么中国今后几十年呢，人口的老龄化速度非常快，大概每年要增加800万到1000万的老年人口。 변화는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2006년) 설립 이후 이 공장은 전자제품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달라진 것이 있다. 근로자 평균 연령대가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이다. 之前的话是基本上是招的是30岁以下的员工，往年的话，但是近2年是就是年轻的员工比较难招，就是现在把这个招员工的就是年龄段扩大到了45岁以下。 젊은 노동력이 풍부한 이른바 인구 홍리가 사라지면 제일 먼저 임금이 올라간다. 이 공장 일반 근로자의 경우 설립 당시보다 임금은 10배나 높아졌다. 以前我刚进厂的基本工资只有350一个月，现在有3000多，差不多4000块。如果赶货的话。 설립할 때 500명이던 직원 수는 350명으로 줄어들었다. 회사의 비용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现在按350人算的话，一年要多出100到150万的工资，对，可以说是一种就是变相的，就是增加了公司的开销跟成本的增加，就直接影响到公司的就是利润。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올해를 기점으로 매년 300만 명씩 감소, 2030년 이후 급격히 떨어진다. 在前些年，我们看到世界包括亚洲啊很多地区，中国的产品很多，是吧？就是因为中国有人口红利，劳动力多，这个劳动力成本低。但将来呢，我们这个劳动力少了以后啊，这个一个劳动力的这个成本就提高了，是吧？这个劳动力成本会不断上升。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부턴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베이징에서 노점을 하는 황바우정 씨. 그는 산둥성에서 온 농민공이다. 흙먼지를 마시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장사를 하지만 버리는 신통찮을 때가 더 많다. 今年生意不太好，因为刮风，人也少，就是平常比这强一点，110、120、130、140，全省的得颇付100多块钱的本钱，下层就挣着，나라는 성장했지만 경제개발의 급류 속에 중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다. 도시의 가난한 노인, 그의 삶은 위태롭다.
칸짜리 좁은 집은 남루한 살림살이와 빈 박스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밤이 되면 그는 이 폐품 더미 위에서 잠을 청한다고 한다. 现在做生意也不容易，很难很难的。也就是你像这些东西吧，就是平时吧，赶集回来这半兜的鱼吧捡回来，捡回来以后啊，上货的时候带着就把它卖了，卖上几块钱，为了维持生活。 노인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식사는 주로 간단한 국수로 해결한다. 일정한 직장이 없는 농민공은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도 의료보험 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 有养老保险吧，我交了1年的钱，后来就没交钱。就是核觉医疗，原来在家里交了一段时间，后来也没交。没钱你怎么交啊？算了，都停止了，没交。就后来吧，上这来吧，就自己为了什么？为了个人生活。 중국에는 웨이푸셴라오라는 말이 있다. 부유해지기도 전에 늙어버린 중국의 고령화를 이르는 말이다. 높은 경제 성장에도 중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은 약 7,000달러. 중국의 성장을 이끈 저임금 노동자와 농민공들이 도시 빈곤 노인으로 전락할 위기다. 이는 중국 사회의 큰 부담과 불안 요소가 될 것이다. 我们国家呢，已经进入了老年型这个社会，而且这老龄化速度在不断加快。但是呢，我们这个人均 GDP 啊，这个水平相对还是这个比较不高的，至少呢和这个发达国家相比，和一些呢新兴工业化国家相比，我们相对是比较低的。也就是说呢，你这个还没有太多的财政或者是这个经济去面对 你这个所带来的养老问题。你好。你好，你好。哎，问一下。你好。请进。 베이징 외곽 실버타운에 살고 있는 손슈잉 씨. 매달 이곳에 내는 비용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교사로 일하다 정년퇴직을 한 덕분에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다. 自费就用我自己的工资，我自己的工资完全够，因为我是离休，国家也有一些优惠。 중국에선 앞으로 손슈잉 씨와 같은 은퇴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들에게 나갈 연금 지출은 중국 정부에겐 엄청난 재정 부담이다. 그 압력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那么现在退休人数呢？我们这个有8000多万这个退休的这个城镇退休人数。那么这样他们的退休金呢？平均一个人是1个月2000多块钱。 1年是这个2万多，那么这样可能这个1年支付的这个养老金呢，就要达到2万亿左右这么一个水平。它占了整个我们社会保障支出的占了80%左右。 일부 지방 도시는 늘어난 연금 지출로 이미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의 재정 압박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중국의 공적연금 지출액은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 정부의 걸음이 급해졌다. 올해 3월에 열린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민생개혁 10대 과제로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机关事业单位养老保险制度改革措施，同步完计划生育服务管理给健康是群众的基本需求。 퇴직 연령 65세 연장, 양로보험의 개혁, 두 자녀 정책의 전면 도입이 주요 골자다. 핵심은 노인 부양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过去呢，政府是不太愿意承认这个推迟退休年龄，但是现在已经开始有这样的一个时间表和目标，从2020年开始逐步推迟退休年龄。实际上呢，就是要应对老龄化所带来的我们的一个负面挑战，特别是应对呢我们养老金将来面临亏空这样一个非常现实的问题。 그동안 중국에선 한자녀 정책이 점진적으로 완화돼 왔다. 이 가정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 전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你也吃啊？像我们这个是政策吧，现在来说是不允许的，但是呢，就是也不像以前那么严，因为我们这个家庭条件是，就是说考虑到以后养老确实很麻烦。 然后就是说必须得要这个，我们也上那个政府去那个呼吁去找了几次，呼吁了几次，然后就生了这个二胎了。 둘째가 생긴 이후 집안 분위기는 훨씬 좋아졌다. 阿姨呢？直接阿姨哪去了？我觉得我非常开心，而且我也不孤独了。等他长大了，我就能和他一起玩的。我想。给我一口吃。 유교 전통의 중국에는 자식을 키워 노후를 대비한다는 말이 있다. 부부는 둘째를 낳고 마음의 부담이 조금은 덜어졌다. 紧张，还是有陌生人。就是我觉得每天的日子过得更快乐，幸福感更强了。是第一个孩子养的时候吧，就等于照书本养，就觉得这个时间过得很快，然后印象似乎也不是很深了。然后第二个孩子呢，我觉得就是每一天给我的印象都很深。 지난 30년 중국은 젊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을 이어왔다. 중국의 성장이 세계 경제를 떠받쳤다. 때문에 중국의 급속한 고령화는 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So China, I think, will never grow this fast again. Maybe they'll grow in the future 2 to 3%. I think China's going to have the biggest downturn of any major country in the world. 중국의 고령화는 어쩌면 중국의 내수를 무너뜨리고 그렇다 보면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그 얘기는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 생산하는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선진국들의 경제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빠른 성장만큼이나 빨리 늙어버린 중국. 거칠 것 없어 보이던 중국의 길 앞에 고령화라는 암초가 나타났다.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중국이 가진 힘의 크기도 달라질 것이다. 你要看它老龄化的一种构成的话，我们其实并不是特别乐观。我们和美国相比，到2030年，尽管我们总量比它大，但是我们的经济活力，我们的这个创造力可能不如美国，这是我们需要不能忽视的，也是呢需要抓紧去解决。 2011년 일본을 덮친 대지진.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은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그런데 당시 지진 해일에 휩쓸려온 잔해에서 특별한 물건들이 발견됐다. 바로 수천 개의 금고다. 확인된 돈만 250억 원. 사람들은 돈을 쌓아놓고도 쓰지 않았던 것이다. 도쿄 스가모 시장은 노인 특화 시장이다. 800m 거리에 약 200개의 점포가 노인용품을 팔고 있다.
하지만 노인들은 쉽사리 지갑을 열지 않는다. 일본은 전체 금융 자산의 60%를 65세 이상 노인이 갖고 있을 만큼 노인이 부자인 나라다. 하지만 100세 시대 노인들은 불안감에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둔다. 그 돈은 고인체로 자금 순환을 막고 있다. 日本の場合支払いた20年っていうのがどうしても長引いてしまった背景としてやはり先行きに対する不安感自分の将来に対する不安感っていうのがあったと思うんですね。そうするとどうしても、いわゆるその現役世代って、今現役で働いている人たちっていうのは活発な消費をどうしても手控えると先行きどうなるか分からないんだったらあまり使わない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非常に慎重なコンサバティブな話。 당연히 내수는 얼어붙는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된다는 것은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전자제품이 더 이상 잘 팔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노인들은 차를 살 필요가 없고 젊은이는 차를 살 돈이 없다.一時のバブル崩壊をもちまして少し金銭的に余裕がない若者が、多くいると思います。まずそれが第一で、都内に住んでますと、車を維持するのも大変ですし、なかなかそこまで余裕がないのが現状だと思います。 지바현 모바라시는 일본 전자산업의 도시로 불렸던 곳이다. 하지만 국내 시장이 위축되면서 공장들은 해외로 옮겨가거나 문을 닫았다.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전자 대기업들이 떠나가면서 도시는 활력을 잃어버렸다. あちらに今見えます建物、これは今ジャパンディスプレイの建物ですが、その前はパナソニックでした。そしてその前はさらに前は IPS アルファ、そしてその前は日立でした。 경제 호황기 모바라시는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모여든 젊은이들로 활기가 넘쳤다. 하지만 공장이 줄어들면서 자연히 젊은이들도 빠져나갔다. 상점거리는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そうですね。もう何があったかちょっとわからない状態ですね。 월급날이면 손님들로 북적였던 식당과 술집들은 대부분 문을 걸어 잠근 채 깊은 잠에 빠졌다. 몰락한 공업도시의 현실이다.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힘들다.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이 공장은 고도 성장기, 대기업의 에어컨 부품을 납품했다. 하지만 장기 불황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그 사이 직원 평균 연령은 50대 이상으로 늘어났다. 젊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1990년대부터 공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최근엔 퇴직한 직원까지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前に定年で一度辞めたんですよ。そして忙しいので、もしお仕事してなかったら来てもらえますかっていうので、去年7月から、また来始めた。13年前に今その高齢化を危惧しまして、比較的若い人を大量に入れたんですね。で今13年経ったら平均年齢下がってたのが現状の平均年齢また上がりますので。 일본은 2005년부터
전체 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그보다 10년 빠른 1995년 생산 가능 인구가 먼저 감소했다. 바로 그 즈음부터 소비 지출도 줄어들면서 잃어버린 20년이 이어졌다. 경제는 장기 불황에 빠졌는데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 지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일본 복지 예산의 70%가 노인 복지에 들어가고 정부 연금 부담은 GDP의 10%에 이른다. 국가가 가진 재원을 총동원해서 노년층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다.日本の財政はひどい状態で、政府の借金の GDP に対する比率は2倍以上ですね。で、社会保障支出、年金とか医療はこの高齢化に伴って自動的に増えている。しかしその財源の社会保険料や税はデフレの中でほとんど横ばいで、このギャップが借金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ね。 재정이 악화되면서 일본은 성장과 미래 세대에 투자할 여력을 잃어버렸다. 장기 불황 속에 자란 일본의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다. 직업은 불안정하고 미래는 불투명하다. 출산과 결혼은 점점 사치가 돼가고 있다. 自分の将来をちゃんと見てられないとかお金の問題とかをやっぱり考えちゃうとなかなかこう出産とか結婚とかが難しいっていう世の中になっちゃいますよね。そこがちょっと怖いかな将来がって思います。今日本って多分なんかやっぱり高齢化社会なんで、その中で子供をやっぱり産んでくださいっていうのがある中で、やっぱその分の援助だったりとかって、お金的な部分がすごいないなと思っていて。 そこがなんかその逆に言ってることと実際にその国が求めてることに対してなんかできてないのかなっていうところはちょっとある。 마침내 아베 총리가 개혁을 선언하고 나섰다. この問題についてはさまざまな議論が出されてき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が、その中において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걸맞는 사회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은 아베노믹스의 핵심이기도 하다. 연금 개시 연령 조정, 의료보험 개혁, 그리고 여성 인력 활용을 통해 일억 인구를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90年代バブル崩壊をしてしまって経済が悪く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なかなかその構造改革というのはどうしても痛みを伴う誰かしらにコストを負担してもらうっていう話になりますのでそういう人に痛みを与えるような政策大きな政策構造改革ができなかったと。 それがちょうど安倍政権になってもうそういう意味では時間がもうないとあまり残っていないこういう時間がない中では本格的にその構造改革いわゆる高齢化社会少子高齢化社会をなんとか維持するために改革を本格化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일본은 세계 최초의 초고령 사회다. 그래서 그것이 불러올 파장을 미리 알지 못했다. 사회적 여력이 있던 고령화 초기, 닥쳐올 필연적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잃어버린 20년이 깊어간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일본이라는 교훈이 있다. これ皆さんはねまだ気がついてないでしょうけど大体日本のバブル崩壊の時と同じような感じに今韓国になってますんであと10年ぐらいすると誰が見てもあこれはまずいねって分かると思います。作ったアパートが埋まらない物が昔に比べて売れない歩いてる人がどんどん年を取るということが韓国でこれから急速に起きてきます。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 문턱에 와 있다. 서울의 한 공영주차장. 예, 4,200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이춘배 씨는 올해 환갑을 맞았다. 1955년생,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1세대다.
그는 지난 30여 년 고도 성장기와 IMF의 파고를 넘으며 사회 구성원으로 가장으로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살면 노후는 보장될 줄 알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이런 그가 유일하게 기대하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다 노후에 잘 살자고 하는 짓이니까 믿고 내면 아마 큰 소득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홍보도 많이 했죠. 또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사적으로 보험회사에다 안 넣어도 강제적으로 들어가니까 그 강제적이라는 것은 노후에 나를 위한 거니까. 요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은퇴, 그 이후의 삶이다. 무엇보다 소득이 가장 큰 걱정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소득 없이 살아가야 할 시간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당달 최저 생활비가 170만 원 정도 되잖아 지금. 내후년 6월 달부터 이제 한 65만 원, 70만 원대 타는데. 그러면 이제 그 돈 가지고는 우리가 노후 살기 힘이 들지. 건배 한번 하자. 받는 쪽은 부족하다고 하지만 정부 연금 재정은 위기를 맞고 있다. 안 끝났어? 나도 무려 700만 명이나 되는 베이비 부모가 은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연금 지출은 18조 원. 이대로면 2040년 그 액수는 214조 원으로 폭증하게 된다. 최근에도 이제 연금 문제가 계속 많이 나왔지만 이제 정부 지출의 문제가 생깁니다. 연금 부담이 생기고 연금 부담은 곧 결과적으로는 조세를 걷어야 되는 거고 사회복지 지출이 2030년, 60년 가면은 그게 한 뭐 30%까지 GDP에 그렇게 올라갈 거란 예측치도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박순희 씨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있다. 똑바로 앉으세요. 이렇게. 자. 그녀의 나이 67. 아이고. 노인이 노인을 보살피고 있는 것이다. 넘어왔네. 매달 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치매약이 좀 많이 비싸요. 딴 것보다. 약간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들어가고. 지금은 뭐 응급실도 거의 안 가고 이제 지금 이러고 있지만 한참 엄마가 막 쫓아다니고 보따리 싸고 다니고 할 때는 응급실도 간혹 자주 갔어요. 밤에.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의 3분의 1 이상이 노인에게 들어간다. 고령화가 더 진행되면 건강보험에도 총체적인 재정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에는 지출 규모를 먼저 살펴보면 2015년에는 GDP 대비 3.5%에서 2030년에 GDP 대비 8%대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고령층의 의료비 증가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출도 함께 증가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빨간 신호는 산업 현장에서도 포착된다. 한 공장의 아침 시간, 젊은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다. (2003년) 설립된 이 회사는 건설기계 장비 등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직원 120명 가운데 95명이 40대 이상으로 구성돼 있다. 과거에 제가 입사 초기에는 40대 중후반이 약 50% 정도 차지했던 비중이 지금에 와서는 50세에서 60세로 그 연령층도 약 10살가량이 이렇게 상향된 부분도 있고요. 이 회사는 최근 퇴직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조정했다. 숙련된 고령자들도 필요하지만 생산 현장이 고령화되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2017년부터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아무래도 이 노년층, 이 고연령층에 계신 분들은 전산 능력이라든가 또 업무 처리 능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젊은 세대들에 비해서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당연히 이 중년들, 청년들 층에서 이 업무를 처리해 주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회사로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 사회가 고령화된다는 것. 그것은 단지 노인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산업과 사회보장 제도 등 모든 구조가 고령화 사회에 맞게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다. 활력을 잃어버린 늙은 나라로 갈 것인가? 보다 성숙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갈 것인가?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지금 길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없다. You are Japan on a 22-year lag. Everything that's happened to Japan, the whole aging, the whole growth of the retirement population, the whole government deficits from having to support an aging society, all of this stuff's going to happen to Korea unless the governments and people do something to counter it now. 10年後20年後こういう姿になるないしはこういう姿にしようというある程度のビジョンを示してそれに対してこういう手当が必要だとでこういう手当が必要なためにはある程度のコスト負担を皆さんしてくださいみたいな。